조선, 일본, 서정주, 박정희까지 일본놈 풍성스런 앞잡이일 때 동상 널린 손가락을 잘라내가며 해방을 위해 싸웠던 건 백성들이다. 한쌀원님 전두환과 득돌머니들 5060의 국기영화 대물림할 때 잡혀가고 죽어가고 고문당하며 민주를 위해 싸웠던 건 국민들이다. 친일과 친미로 배불리는 매국노들 여의도에 또 아이 들고 갈수록 적반하장 후원무치 지랄예며 국민들 피눈물을 짜는구나. 더 이상 못 참아, 더 이상 못 참아. 국민이 나서자, 국민이 나서자. 우리의 힘으로 모두 갈아엎자. 3.1 정신으로 5월의 노래로 6월 함성으로 역사를 만들자. 친일과 친미로 배불리는 매국노들 여의도에 또 아이 들고 갈수록 적반하장 후원무치 지랄예며 국민들 피눈물을 짜는구나. 더 이상 못 참아, 국민이 나서자, 우리의 힘으로 모두 갈아엎자. 3.1 정신으로 5월의 노래로 6월 함성으로 역사를 만들자. 더 이상 못 참아, 국민이 나서자, 우리의 힘으로 모두 갈아엎자. 3.1 정신으로 5월의 노래로 6월 함성으로. 자, 방송 나가는 시간이 좀 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이 방송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형태가 돼서 또 주말에 방송 안 나간다고 또 지루하실 분들 계실까봐 녹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주변에 핸드폰 좀 멀리 좀 해주세요. 네. 관련한 전자파 노이즈가 생겨요. 와이파이로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본인들의 핸드폰을 와이파이로 주세요. 지하에서 전파를 끌어당기는 것 때문에 노이즈가 생깁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희한하네. 자, 출발합니다. 팟캐스트 최초의 오직 옴부즈맨만을 위한 프로그램 새날 한나인 65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3분 나오셨습니다. 벌써 여러분들 옷차림에 가을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꽃이 폈네요. 가을꽃. 가을꽃. 네. 서정주는 친일파구나. 그 옆에서. 자, 볼메 임진이. 안녕하세요. 볼메 임지입니다. 어서 오시고. 다음에 정명숙님. 네, 안녕하세요. 정명숙입니다. 커트님. 네, 안녕하세요. 커트입니다. 어서 오시고요. 네. 세월이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막 더운 여름이 지겹다 해도 더운 여름 가는 만큼 우리는 나이를 먹고 있어요. 우리 볼메 임지님 잘 모르실 거야, 그런 느낌인지. 하루하루가 애달퍼. 다음날 아침에 살아있다는 게 난 감사하고 그래. 더 많이 느끼실 수도 있죠. 아닌가? 어떠세요? 잘 모르겠어요. 시간이 빨리 간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출발해 볼까요? 출발. 네. 자, 이슈 아닌 이슈 시간인데요. 지금 3가지가 또 올라왔는데 첫 번째 탈락한 것부터 의미가 없어 탈락한 건 아니고 어쩌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3개 중에 첫 번째 그 꽃집에서 꽃
재사용하는 거 이 문제요.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보면 화환들이 많이 있는데 많은 꽃집 업체들이 여기서 시들지 않은 꽃들만 빼가지고 그 재사용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근데 소비자는 그 값을 다 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 근데 새 꽃을 쓰면은 꽃집은 또 수지 타산이 안 맞고 뭐 이런 내용인데 내년부터는 이제 재사용을 하면 재사용 화환이라는 표시를 해야 된대요. 그러면 또 소비자가 그걸 누가 사겠냐. 약간 이런 논란이 있어가지고 네, 준비를 해봤었습니다. 자, 그런 것도 있고, 자, 두 번째는 그 법정에서의 반성문. 네. 이게 또 문제가 됐어요. 이거 내용이 뭐예요? 이거? 네, 이거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그 형사 재판을 할 때 그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반성문을 제출을 하는데 이것이 거의 필수적인 절차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반성문을 대필해준 업체까지 등장을 해서 네, 또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예를 들어 이름조차 사실은 올리기가 너무 끔찍하지만 이제 어떤 일로 인해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반성문을 그 수십 차례를 제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딱히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많은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짐작을 하는데 이제 그 사람이 무기징역형으로 감형이 된 거죠. 예, 그런 거를 봤을 때 과연 그 사람이 정말로 반성을 해서 반성문을 제출을 했겠느냐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판사들에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그런 반성문 제출을 통해서 자신이 그 양형을 하는데 좀 참조를 하는 판사들이 있고, 아, 그런 거는 뭐 그렇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판사들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이 형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반성문 제출을 아예 안 시키는 게 차라리 낫겠다. 왜냐하면 재판 과정 중에서 그 사람이 반성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일단 드러나고 그리고 어떤 형량을 내리든지 간에 진짜 반성을 하는 사람 같으면 다 감수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판사의 재량에 맡기기보다는 법조계에서 어떤 원칙을 딱 정해가지고 받지 마라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엄격하게 법을 좀 적용하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자, 그렇고요. 세 번째 오늘 채택된 것은 관람 매너, 네. 관람 비매너 뭐 이런 논란이 지금 최근에 되고 있는 게 어떤 이유 때문이죠? 그 연극이나 뮤지컬 자주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푸나님 말씀하신처럼 대한민국의 관람 매너가 너무 좀 엄격한 거 아니냐. 우리가 너무 뭐 어떤 분은 이제 뭐 시체처럼 관람만 해야 되느냐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조금 한국의 관람 문화도 부드러워져야 될 게 아니냐. 근데 이제 반대쪽에서는 그 관람 문화가 부드러워진다라는 게 연극이나 뮤지컬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같이 웃고 같이 슬퍼하면 좋은데 이제 거기서 튀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험들 한 번씩들 있으셨을 수 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조금 논란이 됐고 최근에는 케이블 방송 드라마 이제 그 참여 연출자들이 이제 그 같이 단체 관람을 갔는데 단체 관람을 가서 보인 태도가 조금 논란이 되면서 이게 이제 조금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관크라고 하는 신조어까지도 등장했는데 이제 관크는 뭐냐면 관객이 연극의 흐름에 악영향을 끼친다라는 그런 용어래요. 그래서 이제 관크를 과연 어떻게 볼 거냐, 조금 더 수용할 거냐, 아니면 연극에 몰두할 수 있도록 관람에 몰두할 수 있도록 조금 이제 엄격하게 조금 자제를 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이슈입니다. 이 아이에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근데 이제 커튼님께서 연극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 궁금해요. 일단은 연극을 하는 입장보다는 저는 볼 때도 네. 조금은 이제 그 특히 뭐 영화관도 저는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이제 뭐 저 이렇게 휴대폰 같은 거 무음으로 해놓고도 이렇게 체크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 빛이 나오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조금 예민한 편이라 조금은 엄격한 거에 호응하는 편이죠. 근데 이제 저희들이 연극을 할 때는 배울 때는 그렇게 배워요. 프로페셔널은 이 관객에서 내가 우는 연기를 할 때 웃음소리가 들려도 참을 수 있게 해라. 그래서 감정을 따라가지 말고 뭐 상황에 몰두해라 뭐 이런 거를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같이 울고 같이 웃어주고 하면 좋은데 거기서 튀는 돌발 행동이 나오면 이제 부드럽게 넘어가야 되긴 하는데
뭐 배우들보다도 이제 같이 뭐 꼭 돈이 개입돼서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제 많은 돈을 내고 오신 분들이 이제 그 자리에서 공간을 같이 호흡할 때 조금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이게 연극이라고 하는 게 배우의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혼자 그 상황을 다 감당을 해야 되는데 몰입 안 해주면 우리가 왜 가끔씩 방송하다 보면 방송 내용은 따로 가고 실시간 채팅창은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안 보면 상관이 없는데 실제로 무대에 선 배우는 이 객석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막 시끄럽게 한다거나 이건 좀 A가 아닌 것 같긴 하지요. 네. 관객의 입장에서도 연주회 같은 데 가면 잔기침 소리조차도 거슬릴 때가 많고요. 그리고 전체가 조용한데 오히려 그 작은 소리들이 더 크게 들리기 때문에 저는 매너는 확실하게 지켜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너무 엄격하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아, 그러셨군요. 연극의 3요소도 배우, 관객, 희곡이거든요. 네. 관객이 포함돼 있어요. 그냥 관객이 과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얌전히 조용하게 보는 게 연극의 요소일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웃길 때는 웃어주고 슬플 때는 같이 슬퍼하고 웃을 때는 진짜 막 욕 나오는 상황이면 욕도 막 이렇게 내뱉을 수 있는 그러면 그 연극을 하는 배우도 거기서 다른 애드립이 나올 수도 있고 다른 텐션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극은 같은 배우가 하는 같은 공연을 보더라도 오늘 공연 다르고 내일 공연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근데 지금의 공연 문화가 너무 진짜 기침이 나오는데 이것까지 막 막으면서 해야 되나 그 정도는 너무 좀 예민한 것 같아요. 네네. 같이 저는 스탠드업 코미디도 보러 갔었는데 네. 그거는 웃으려고 하는 코미디잖아요. 네네. 웃고 떠들면서 보는 네네. 건데 거기에서 저 혼자만 막 웃는 상황이 있는데 사람들이 저를 다 쳐다보더라고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한 건데 왜 사람들이 저를 다 쳐다봐야 되죠? 근데 이제 그게 흐름을 쫓아가면서 웃음이 나오고 뭐 이런 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거는 좀 소음 같은 거, 예,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그런 비매너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네,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하는 게 네.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임진님 말씀하신 거 이해하는데 나는 웃겨서 웃었는데 다른 사람들 조용해. 그런 경우에 되게 좀 생뚱맞고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보면 내가 아는 배우가 나와서 저기 단체 관람 사람들이 막 크게 환호성을 지르고 이랬는데 이제 그게 이제 조금 전체적인 흐름하고 밸런스가 안 맞아서 그런 건데 저는 임진님 말씀도 조금 이해는 돼요. 한국적인 문화는 조금 엄격한 것 같고 뭐 외국에서는 뭐 이렇게 우리 옛날 영화 보면 뭐 셰익스피어 연극하는데 사람들이 막 서로 뭐 저 사람 죽여라 아니다 왜 그러냐 막 그러고 막 그 안에 싸우는 영화 같은 것도 있고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문화를 생각하시면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게 조금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이슈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다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한국인들은 그래 이런 방식은 하지 말자고. 그렇죠. 표현 자체를 일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왜 가끔씩 있잖아요. 뭐 일본 여행 가고 이런 부분도 여행 가면 한국 사람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도 일부일 뿐인데 자꾸 너무 자조적으로 스스로를 팰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느 사회에 가나 일부 있지요.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의 발전 개념도 처음에는 뭐 우리 대표자를 우리가 직접 뽑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시민들의 시민 의식도 높아지면서 선진국의 어떤 형태를 갖춰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자, 비매너 논란 뭐 매너 지켜주면 좋은 것이죠. 네. 자, 알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존 도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했네요. 짝짝짝. 재계약할 때는 독소 조항 잘 살펴서 하시길. 에이구, 박근혜가 싸지른 똥 치우다가 세월 다 가네. 아 맞다, 이명박이도 싸질러놨지? 이지08님, 드디어 지소미아 종료. 진지게 됐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오래 걸렸네요. 이명박근혜가 외구에 퍼주려고 했던 것이 드디어 종료. 저들이 우릴 적으로 인식하는데 군사 정보를 줄 필요가 당연히 없죠. 어느 나라가 적군에게 군 정보를 공유합니까? 공유하고 싶어하는 건 스스로 매국노라고 인증하는 꼴밖엔 안 되죠.
저기 필리포인 자기님, 미국, 일본, 한국의 수직 계열화를 원하는 일본. 허나 그걸 종료시키고 미국과 한국의 1대1 구도로 가는 게 국익의 부합. 북한과 우리와의 평화 경제 협력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결정이다. 라고 하셨고요. 우리 대통령께서 위선의 돌무덤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으셨습니다. 하신 분이 비지손님이시고요. 박애님께서는요, 굿잡 하셨고요. 그다음에 존도우님께서는 근데 JTBC는 조국 교수를 왜 이렇게 물어뜯는 겁니까? 본인 문제도 아니고 이건 이제 넘어가시고요. 트린 펀드님께서는요, 펀드 트린님께서는 지소미아 자체도 근해 정부 시절에 허겁지겁 체결한 거고 일본은 웃긴 게 우리나라는 동맹국도 아니고 신뢰도 할 수 없다면서 지소미아는 왜 하는 건지 모르겠음. 이해 안 됨. 이런 식의 반응입니다. 새날 유튜브 커뮤니티에 투표를 제가 붙였어요. 말도 안 되는 이제 이를테면은 뭐 레알 센티미터 이런 주사라고 여기 보면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막가파식 저질검 아니군요. 지소미아 파기 결정 잘했나 하는 질문에 제가 딱 설문 2개 만들어놨어요. 매우 잘했다, 잘했다. 97%가 매우 잘했다 이렇게 나올 정도로 상당 부분 자유한국당 등과는 다른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른 댓글 보겠습니다. 토니 카쿠님, 매국노는 조국을 팔았지만 우리는 조국을 지킨다. 제롱이님, 자한당이 하는 꼴을 보니 꼭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돼야겠습니다. 조국이 그만큼 두렵다는 증거입니다. JCB님, 조국 교수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 나라의 정체성을 재정립해 나가는 중요한 시기에 있고 구시대의 냉전 논리와 주변 강대국의 사대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개혁이 사법부의 개혁이며 그에 따른 일제청산의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현 정부에서 이 정도면 성공이고 다음 정부에서 정치, 경제, 언론, 사회 전반의 적폐 세력을 순차적으로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개혁이 성공하면 우리는 정말 국민의 의식 수준과 함께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히 조국 교수가 법무부 수장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내년 총선이 반민특위의 심판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론의 포탈, 포탈이나 언론의 이런 그 기사들을 보면요, 어떤 느낌이냐면 아주 징글징글한 물어뜯기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며칠 동안은 포탈에 들어가는 걸 겁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해야 될 것은 여기에 달린 댓글보다 중요한 게 포탈에 가셔서 의견 표시라도 찬성 반대라도 눌러주시는 것이 여론 싸움에 이기는 거예요. 지금은 여론 전이에요. 여론 전쟁이라고. 자, 계속 가시죠. 네. 행복은 늘 마음속에님. 조국님은 절대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자한당의 싸움은 곧 내 싸움과도 같아서 자한당에 지면 내가 지는 기분이라 평생을 원통하게 살 것 같아요. 알바로 버티는 자한당은 정상적인 국민을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겁니다. 날마다 축제님. 자유폐륜, 대일민, 나베 황당. 조국을 팔고 조국을 저버린 사람들에게 조국이란 단어는 대단히 컴플렉스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조국이라는 이미지에 대한 저항이 더욱 클 것이다. 이들에게는 의연함이란 없다. 왜냐하면 부끄러움을 대체할 메타포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그저 세상 끝모를 하루살이 같은 삶을 살아왔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라이트 빈님, 조국의 이혼한 재수 씨가 언론에 그렇게 애원하더만 조국 동생이 그 부인과 이혼을 하든 말든 조국과 무슨 상관이며 조국에 붙인 묘소까지 가서 사진을 찍어대는 건 해도 너무한다. 조국 동생이 재혼하기 전까지 애를 봐서라도 할아버지 묘비에 엄마 이름을 올리는 게 그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게 인간적이지 않은가. 조국의 딸 이혼한 재수까지 그렇게까지 터는 걸 보니 조국이 깨끗하게 살긴 살았나 보다. 양심이 있다면 제발 먼저 자유일국당 황교안의 인사청문회를 되돌아보라. 아무리 정치라 해도 어느 정도 선은 지켜야 하지 않나. 남의 불행한 가정사건들 헤집어가며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정상적인 건 아니죠. 그러니까 네. 정책 검증은 전혀 없고요.
조국 후보자 쪽에서 지금 그 사모펀드하고 웅동학원 관련해서 금요일 날 사회환원했죠. 이 부분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딱히 말하면은 객관적으로 보면 조국 후보자가 물러나야 될 결정적인 이유가 없어요. 불법도 없는데 감정만 선동하잖아 지금. 조국 후보자의 딸이 특혜를 받았다라고 느끼게끔 만드는 보도만 지금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계속하겠습니다. 천국의 숲님, 조국의 딸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가? 조국을 난도질하며 미친 칼춤추는 저들이 누구인지 그 추악한 민낯과 본질을 그새 잊었나? 그렇게 냄비처럼 잊고서 저들의 미친 칼춤에 부안해동해 저들의 조국 죽이기, 나아가 문재인 죽이기 플랜에 도우미 역을 자청하려 드는가? 한치 앞만 보고 흔들리는 의지박약 도우미들의 기억에 다시 부싯돌을 당기자면 오직 전쟁파리로 바퀴벌레 같은 생명을 이어가며 이 나라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도 두고두고 발목 잡을 저들의 본질이 조국의 발가락 떼만도 못한 정치 양아치들이자 언제든 기회만 있다면 이 나라를 다시 팔아먹고도 남을 현존하는 친일 매국노들임을 부디 잊지 말자. 조국이란 인간 본인에게 황모 같은 자도 지는 법무부 장관을 맡을 자격이 없다는 명백한 근거가 있다면 본인부터 쌍수 들어 반대할 것이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지금은 조국의 발가락 떼만도 못한 양아치들에게 부안해동할 때가 아니라 조국 지키기에 뜻을 모으는 대국적 의지가 절실한 때다. 양성윤님, 조국에 실망하셨나요? 빈익빈 부익부 세상이라고 속상하신가요? 배신감을 느끼고 있으신가요? 그래서 자일당 말에 놀아나시려고요? 만약 자일당 집권하면 법무부 장관 누가 할까요? 곽상도? 여상규? 김진태? 생각만 해도 끔찍하시죠? 조국은 우리가 아는 조국이 맞습니다. 조국이 잘 살았어도 정의롭고 공정한 사람이란 걸요. 조국은 결국 국민을 위해 일할 겁니다. 마음을 지키세요. 2009년처럼 후회하지 말고. 2009년이라고 하면은 노무현 대통령 그건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항상 그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시적으로 보면 비알이 꼴릴 수도 있어. 근데 거시적으로 보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게 조국이 후보에서 물러나야 될 그러니까 이유가 되느냐 이런 관점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 우리 시청자, 애청자분들의 이야기만 들으시는데 개인적으로 이 조국 후보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정말 화나는 게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생각나는 사람 많다고 하잖아요. 이게 화나는 게 그때 당시 이제 진보주의 쪽에 있다는 사람들이 비판적 지지라고 하면서 같은 비판하는 논란에 휩쓸리면서 같이 막 비판하고 그랬잖아요. 이번 조국 사태도 똑같더라고요. 그 사람도 기득권이었어 하면서 그냥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냥 막 같이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너무 원통한 거예요. 어떻게 왜 그러면서 자기가 진보라고 얘기하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화가 나죠. 네, 저는 그 따님의 여러 가지 스펙 만드는 것들은 사실 강남 쪽이나 뭐 일부 정말 있는 계층에서는 기본으로 다 하는 거거든요. 지금 뭐 조국님이 그렇게 했다 이런 것 때문에 많이들 뭐 배신감 같은 걸 느끼시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몰랐던 분들만 모르고 있었던 거고요. 지금 뭐 사실 막 자한당이라든가 교수들이라든가 그 기자분들의 그 자녀들을 아마 다 전수조사한다면 이런 말은 못할 거예요. 이미 강남이나 이런 쪽으로는 기본 코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기사를 통해서 내보내는 거에 조금 저는 좀 화가 나고요. 그리고 정말 자꾸 이렇게 들춰내는 사람들은 그 성경에 그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란 표현이 있거든요. 좋다. 양심에 불도장이 찍혀서 마비가 된 거예요. 자신들의 죄의식은 뭐 저리 가라고. 저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제가 참을 수 없어요. 요즘에 진짜 화가 많이 나요. 이런 사람들. 자신들의 일은 자신들이 했던 것은 돌아보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다 같이 밝혀보자 하면은 즉각적으로 아마 입 닫고 또 발 떼고 손 떼고 아마 할 거예요. 그 나경원 딸이나 황교안 아들만 그렇죠. 해도 거기 스펙 다 만든 거예요. 스펙 만들고 거기 불법적 요소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최소한 스펙은 같이 만들었더라도 불법적 요소가 없다면 조국 후보자가 물러날 이유가 없는데, 예를 들어 정말 상대적으로 갖고 있지도 않고 스펙도 못 만드는 사람들이 야 어떻게 민주정부의 민정수석을 지냈고 법무부장 할 사람이 그렇게 스펙 만드는데 뭐 딸을 그렇게 했대라고 한다면 그런 비판은 그래도 들어줄 만한데, 사실은 조중동이나 자유한국당 등은 더 했을 사람들이고 그렇죠. 불법까지도 불사했을 사람들이 공격을 하니까 또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인맥 다 인맥 통해서 해요, 정말. 어. 진짜. 자, 알겠습니다. 계속 네. 가겠습니다. GOAM 고음님입니다. 조국이 대선 주자가 되면 숙골들의 대선 전략이 만신창이가 되니까 죽을 힘을 다하여 낙마를 시키거나 최소한 중상을 입히려 하는 것이다. 숙골들의 대선 전략은 영남 호남 구도가 황금 구도다. 숙골들이 이낙연을 공격하지 않는 이유가 호남 출신이기 때문이다. 조국이 대선에 나서면 부울경의 안전한 표밭이 완전히 박살나니까 사력을 다해서 낙마시키거나 중상을 입혀서 대선 주자를 포기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보수 파괴님, 조국 임명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여러분이 직접 팩트 체크했나? 오로지 자한당 저 쓰레기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러는 거 아닌가?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래, 자한당 저놈들 하는 말 믿을만한가?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오로지 정권 빼앗는 데만 혈안이 돼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진실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천하에 폐륜당 그놈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관대해서는 안 된다. 자, 계속하시죠. 네, 거꿀님.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맙시다. 무슨 말을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말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자유한국당 언론들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냐. 안학래님. 과거에 가짜 뉴스로 악성 댓글로 희생당한 분들이 많은데 아직도 거기에 휘둘리는 국민들을 보면 정말 멀었다 생각이 드네요. 어메징님. 우리나라 재기능 제대로 못하는 언론 너무 많습니다. 정리가 필요합니다. 정리당하지 않으려면 기레기가 되지 말고 직접 손과 발로 뛰어 진짜 뉴스를 전해주세요. 갑분님, 노무현 대통령을 해하던 방식으로 행하는 저들의 무지막지한 댓글 테러를 보며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다시금 뼈저리게 느낍니다. 한편으론 수많은 가짜뉴스를 이겨낸 이재명 지사가 대단해 보입니다. 진실이 밝혀질 때 가짜뉴스로 아재 피우는 우리들은 없었으면 합니다. 조국 후보님 반드시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새날도 파이팅. 예. 이번 주 그 댓글들은 대부분 다 이런 거예요. 네. 이슈가 사실 원 이슈. 그러다가 이제 주 후반때 목요일 날 저녁에 지소미아 종료 이 두 가지 이슈면 한 주가 다 소개되는 것 같은. 계속 가겠습니다. 바르카롤님, 이 세상 모두가 조국 수석에게 욕한다 해도 황교안만은 말할 자격 없다. 나경원도. 이기냥 일진실 전어머님, 지금 자유당과 조중동 이놈들이 정파적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날조와 가족 공격까지 일삼는 상황에 그 잘못을 지적하기는커녕 숟가락 얻기 바쁜 소위 진보 언론, 진짜 무능하고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이상은님, 하나씩 매듭 지어 가야 되는데 국민들과 전혀 소통하지 않는 자한당 빨리 없어져라. 교회도 다들 참기가 힘들다. 멀쩡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교회 앞에서 교인들에게 지원 와서 문재인 대통령 하야 서명을 받고 있다. 정말 걱정이다. 김기범님, 자유한국당은 보수가 맞습니다. 보수, 일한 대가로 주는 돈이나 물품만 주면 나라도 팔아먹죠. 알겠습니다. 쭉 가겠습니다. 네, 달나라 시민님. 내부의 적이 더 큰 문제입니다. 박용진 의원 방송에 나와 청년들 영린 건드릴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뉘앙스로 내부 분열적 발언 남발하더군요. 뭉쳐도 힘든 싸움인데 바가지가 안에서부터 새고 있으니 참 답답하고 기막힌 노릇입니다. 임정환님. 김기식 금융위원장 경우처럼 될까봐 걱정이 많이 됩니다. 낙마될 만한 건이 아니었는데 결국 사퇴하셨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에서도 적극 대응해 주시면 안 되나요? 댓글로 조국 후보자 쉴드 치다가 빨갱이 소리 들었는데 지금 포털 난리도 아닙니다. 만국당 여론몰이는 상상을 초월하네요. 손 놓고 있다가 당하지 않았으면 해요. 민주당도요. 은채 앞바다님. 댓글 알바들 무지 많은 듯합니다. 이슈 때마다 벌떼처럼 달려들고 네이버가 수상하다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또한 페북에서 댓글 한 건당 350원 준다는 글도 본 적 있습니다. 캡처 못한 게 못내 아쉽습니다. 네, 홍규재님, 친일 반영 매국 찌라시, 절도, 똥화, 종양일보 지면에는 후쿠시마 방사능이 사라졌죠. 친일 반역 매국 찌라시, 절도, 똥화, 종양일보는 대한민국 국민 건강보다 천조국 일본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고 봅니다. 이형란님, 오늘 제가 존경했던 이용마 기자님이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진실이 담겨 있는 목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참 슬픕니다. 이번에 조국 후보자 기사를 쓰는 기자들을 보면 너무도 비교됩니다. 그들은 영혼 없는 기사로 클릭수 올려 돈벌이하는 기레기들이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하 4112님, 옛날 이야기인데 1919년생인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는 대동아 전쟁 당시 결혼해 아이를 둘이나 낳아 안 붙잡혀 갔지 위안부 잡으러 오면 동네 처녀들 모두 산으로 피신했다고 하더라고요. 몇 년 전 친구들 모임에서 위안부 할머니 이야기가 나왔는데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들었다며 위안부 잡으러 오면 자기 어머니도 그때 헛간에 숨었대요. 아마 태극기 부대 노인들 중에도 예전에 어머니한테 들은 기억이 있을 텐데 안타까워요. 74살 할머니 씀. 야, 아유. 우리 방송에 이제 연세 좀 드신 분들도 꽤 있어요. 우리 언니 오빠들. 근데 대동아 전쟁이라는 표현은 쓰면 안 되는 표현이에요. 일본 방식의 일본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신들의 전쟁을 합리화시키는 용어다. 그것만 빼고 나면 아주 훌륭하세요. 감사드리고요. 새벽 1시 반님. 본토 외구 아베로부터는 대한민국 조국을 지키고 토착 외구 나베로부터는 대한국인 조국을 지키자. 이종아님. 너의 고조 할머니는 광복절 행사에 과감히 불참하고 그들의 정부가 시작된 곳에 건너가서 대일민국이라고 쓸 정도로 한투쟁의 선봉에서 대일제국의 이름을 빛낸 투사였단다. 한국의 바보들은 아직도 흘렸었다고 믿고 있지. 듣고 있던 아들이 쉿, 누가 들어요. 일본이 없어진 지가 언젠데 잡혀가요. 훌륭하신 글이에요. 이정환님. 행복님. 대일본국이라고 쓰려다가 대일민국으로 쓴 거 아니냐? 광복절을 잊고 중국서 헛짓거리 하더니 토외 본색이 확실히 드러났네. 나경원 베스트, 자위대 창설일은 언제더냐? 뭔 말이지 알지님. 나베가 한자를 못 쓰고 일자를 좋아하니까 앞으로는 자한당이 아니고 자일당으로 씁시다. 김대중 대통령님 그립습니다. 예, 아주 훌륭하세요. 계속합니다. 네. 정성강님 가상대화로 풍자를 적어주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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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회의. 마 똑띠 안 하나. 토착 외구. 우리도 한다고 하는 건데 얘. 일본 회의. 시끄럽다 마. 후쿠시마 가서 대가리 받고 있어. 토착 외구. 방사능 나오는데 얘. 일본 회의. 그러니까 가라고 마. 깨어있는 시민님. 아베가 잘한 것. 첫째, 우리나라 경제가 일본 부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생하게 만들어준 것. 둘째, 우리 생활에서 대체가 가능한 일제 상품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알려준 것. 셋째, 정치, 경제, 교육 쪽에 얼마나 많은 토착외구들이 있는지 알려준 것. 넷째, 일본 여행 안 가기 운동을 하게 해줘서 후쿠시마 방사능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켜준 것. 다섯째, 도쿄올림픽이 일본 부흥의 시작이 아니라 망국의 시작으로 가는 것임을 전 세계를 상대로 알리고 있는 것. 그리고 일일이 거론하기 힘든 여러 가지들. 자한당 끄지라님. 아베 정권의 급소는 후쿠시마. 2020년 올림픽으로 부흥을 꿈꾸는 아베. 그 꿈이 헛된 꿈임을 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야 합니다. 둥이 누나님. 자한당 돈 없어서 어차피 장애투쟁 몇 번 못할 거라고 그러던데요. 지난번 장애투쟁 때 황교안이 쓴 돈이 10억쯤 된다네요. 당비 2,000원도 비싸다고 항의해서 1,000원으로 깎은 판인데 참 아무리 그래도 2,000원은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자, 계속하시죠. 네, 이영대님.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은 외환위기 조기 극복, 건강보험 개혁하고 선진화한 거, 한류문화 사업 육성, 여러 가지 복지제도 만들고 하셨지만
무엇보다도 정보통신부 만들고 IT 산업 인프라 구축하고 발전시킨 게 가장 큰 업적이라고 봅니다. 그게 바탕이 돼서 기업들이 글로벌화되고 기술이 첨단화되고 규모도 커진 겁니다. 이명박이 정보통신부 없애고 IT 산업 죽이고 노가다 토목공화국 만들어서 3차 산업에 가 있는 걸 1차 산업으로 끌어내린 자입니다. 박지영님, 김대중 대통령님의 희생과 용기로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남겨주신 말씀 늘 새기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뉴 테레사 태선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가 고향인 70대 할매입니다. 먼저 김대중 대통령님 10주기에 다시 한번 안식을 주십사라고 기도 봉헌합니다. 민주화 운동의 선봉자이신 김대중 형제님에게 영원한 빛을 주소서. 아멘. 이샤론님, 제일 존경하는 최초의 대통령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십니다.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셨죠. 당신을 죽이려고 혈안이었던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징치하지 않으셨죠. 진정한 평화주의자셨죠. 근데 그게 너무 아쉬워요. 기회가 왔을 때 악인들을 처벌해서 매듭을 지으셨어야 후대가 힘들지 않은데 사랑이 많으셔서 용서해 주니까 고마운 것도 모르고 더 악랄해지고 교활해지는 저들이 악당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그래도 잘하셨습니다. 저희에게 남겨주신 고난의 문제는 힘들지만 그게 바른 길이라면 잘 풀어나갈게요. 선으로 악을 이길게요. 그게 진리고 정의니까요. 저들은 악한 자들이니 끝내는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 지난 8월 18일이 김대중 대통령 네. 10주기였는데요. 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을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이제 더 잘하시는 분들이 쭉 나오셔야 되겠고, 그 중에 뭐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도 훌륭하시고, 이런 관점에서 10년이 지났다는 게 저는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돌아가신 지 엊그제 같은데 10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 느낌이시더라고요. 자, 잘 내려다보고 계시겠죠? 엠마누엘님, 반일 종족주의가 제가 살고 있는 용인시 관내 11개 도서관에 모두 비치돼 있습니다. 이런 일은 베스트셀러나 가능한 일인데 친일파들이 사회 곳곳에 퍼져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전국 도서관에도 비치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친일파들 속아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케이 살아있는 돌림, 각자 거주하고 계시는 도서관의 도서 목록 검색하고 항의 전화해서 폐기시킵시다. 소영님, 모든 국민이 어떻고 하는 선동 유튜버 채널도 혼좀 났으면 좋겠어요. 법으로도 제재를 가하면 더 좋고요. 사라지도록요. 저도 그 국민에 포함되는 것 같아서 기분 안 좋고 그러네요. 감정 기분파들. 강요를 권유로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는 말들 들어보면요. 그들 말에 반하는 댓글 달면 바로 강요들을 올리곤 합니다. 말투도 이상해요. 불쌍하다느니 무식하다느니 그래서 제가 반대로 제가 잘못 알았군요 라고 연극해서 댓글 달아보면 잘 돌아오셨습니다. 이런 글로 축하하던데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저런 유튜버들 심각해요. 제목도 내용들도 가관이고요. 근데 이제 뭐 상황 자체는 심각한데 여론을 호도하니까 일종의 이제 조작이지 이것도. 야, 한편으로 보면은 그런 선동들은 오래 못 가요. 금방 지나면 그게 사실이 아니면 그냥 밝혀지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끼리 그냥 거기에 가짜 뉴스에 뭐 선동되고 놀아나고 하면서 그러다가 제가 제일 분노하는 건 그런 거예요. 가짜 이미 밝혀지면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없다는 게 문제지. 끊임없이 말도 안 되는, 상식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의혹 제기하고 가짜 뉴스로 선동하다가 사실로 팩트 체크 같은 거 당해도 미안한 마음이 없는 게 문제지. 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음. 책임을 지지 않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라라 첼님,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특목고와 예술고 학생들은 제외된다는 걸 너무 당연하게 말씀하시는 게 좀 그렇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무상급식 똑같이 하듯 일반고 기준으로 모든 고등학생들에게 똑같은 교육비를 지급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립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모든 유치원 아이들에게 똑같은 교육비를 지급하든 말입니다. 특목고든 예술고든 일반고든
대한민국에서는 똑같이 고등학교 학력으로 인정하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 잠깐만요. 이 부분은 이제 그 방송을 진행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립고, 뭐 특목고, 예술고 이런 쪽은요. 예를 들어서 수업료가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지금 무상 교육을 하기에는 재정적 요건도 있지만 여러 가지 환경이 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술고든 특목고든 같은 뭐 등록금, 수업료라면 그게 가능할 텐데 워낙 월등히 비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지금 현재로서는 힘든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계속 가시죠. 휴먼님, 신비님이 말씀하신 드라마나 영화에서 전라도 사투리 쓰는 역할을 유독 사회적 지위가 낮거나 부정적인 이미지에 집중시켰다는 것과 동일하게 지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처음엔 우연이겠지 하고 봤다가 나중에는 이거 아주 의도적이라고 깨달은 건데요. 포털 사회면에 종종 범죄 기사가 올라오잖아요. 근데 기사에 그 범죄가 발생한 지역이 전라도 쪽이라고 보도한 매체가 어김없이 조중동이더란 것이고, 이게 굳이 이렇게 포털에 보도될 정도의 관심도가 있을 만한 사안이 아닌데도 올라오기도 하지만 조중동이 보도하면 포털 메인에까지 걸리더라는 거죠. 심지어 조중동은 전라도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라면 몇 달 전에 그것도 끌고 와서 특정한 시점에 보도를 하고 댓글에는 의도한 바를 정확히 보여주듯 지역 비하가 뒤따르더군요. 반대로 경상도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 기사는 보도 매체가 다양합니다. 근데 웃기게도 거기에는 조중동은 거의 안 보여요. 다른 분들도 포털에 범죄 기사가 뜨면 한 번씩 눈여겨보세요. 조중동이 하고 있는 이 의도적인 부각과 배제가 보이실 겁니다. 네, 그런 측면이 있죠. 지금 그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 거고요. 진짜 예전에 심했어요. 나쁜 역할, 사기꾼, 조폭 이건 다 전라도 사람이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전라도 사람으로서 엄청 스트레스를 좀 받았던 측면이 있고요. 지금 그런 식으로 예전에 그 전라도 왕따시키기 이런 게 있었단 말이죠.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 넘어갈게요. 네, 가이아 0717님 질문 있습니다. 로고송의 나라라 나라 땡땡땡, 이 땡땡땡이 정확히 뭐죠? 참새들인가요? 들을 때마다 이게 너무 궁금해요. 제 귀에는 잘 안 들려요. 그 부분은 이제 팟캐스트 쪽에서는 뭐 일종의 로고 같은 건데 방송 로고 제대로서의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일은 뭐 없다 더 이상. 뭐 이러면서 뒤에 마지막에 나오는 게 나라를 나라답게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걸 나라라 나라 아니 처음에 제가 들었을 때도 나라라 나라 잡겠네 뭐 이렇게도 들리고 이게 선명하게 들리지는 않았는데 또 이렇게 못 알아들으신 분들이 참 많았네요. 다행스럽게.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 대선 때 로고송 일부를 갖다가 쓰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자, 나라라 나라 뭐 나라라 나라로 태권부 이런 거예요 지금? 자, 계속 가십시오. 네, 김종경 노사랑 문지진님. 울릉도 독도 여행 패키지 좋죠. 가려다 계속 못 갔었는데 이젠 관광객들이 더 많겠죠? 날씨 안 좋아 울릉도에서 자고만 오는 분들도 많대요. 제주도도 이국적인데 독도도 이국적이겠죠? 옥동진님. 천비고 인터넷은 19만 9천 원이 제일 저렴한데 더 저렴하게 구매할 곳 좀 가르쳐 주세요. 그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네. 여기 하면 좀 싸게 주세요. 그 방송으로 많이 내보내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천비고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직접 신청하시면은 새날 애청자유 하시면은 싸게 주십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명품 녹용이죠. 천비고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댓글 조금만 볼까요? 네. 지금 오주의 마법사님은 이번 청문회 통과하면 조국 딸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겁니까? 한심한 자한당아 똥오줌은 가려야지 조국 꼭 법무부 장관이 되어 문통님과 국민과 함께 적폐청산합시다 하셨고요. 아소케이님께서는 조국 후보자님 입장 받아 적었는데 단어가 틀려서 뉘앙스가 다르게 들릴 수 있으나 왜곡된 건 없어 적어봤어요. 1번
아내 자녀 명의로 된 사모펀드 공익펀드에 전부 소유된 이웃을 위해 기부하겠습니다. 10억 5천만 원. 2번 웅동학원의 이사 등 각 가족의 직책을 다 내려놓고 조건 없이 국가나 공익단체에 운영하도록 헌납. 가족에게 출연한 재산 권리 어떠한 것도 주장 안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나는 그동안 겸손함이 부족했고 가진 자로 나라의 혜택과 사랑을 분이 넘치게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네 번째, 잠시 질책 피하려고 하는 환원이 아니며 가족과 함께 논의하고 가족 모두가 그리하겠다는 뜻이 강해 결정한 일이며 진심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 국민의 질책 잘 알고 있습니다. 낮은 자세로 사회환원하고 겸손한 자세 잃지 않겠습니다. 이런 입장문을 발표했던 거를 이제 적어주셨고요. 자, 한 번만 더 볼게요. 저스티스님, 개미 발톱만큼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자한당과 언론은 조국 때리기를 당장 멈추라. 조국은 자한당과 언론들의 파상 공세를 당할 만큼 니들처럼 쓰레기같이 살아오지 않았다. 조국을 입에 담지도 말라. 더러우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조국 후보자가 소위 다구리 당하는 죽이기 당하고 있는 상태에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털에 지금 요 며칠 사이에 새벽에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포털 조국 관련한 의혹 기사에 조국을 막 욕하는 사람들 톤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애초에 조국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댓글 작업이 엄청나다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조국 후보자나 문재인 정부를 네.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래 싫어했던 사람들이 지금 집단으로 뭔가 여론 조작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바로 그런 요즘이에요. 자, 알겠습니다. 자, 오직 공감편 시간입니다. 30대 중반 독신주의자예요. 20대 중반부터 독신을 결심했고 생각엔 변함없어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서 한 가정을 책임지고 꾸리고 나갈 자신도 없을 뿐더러 결혼이란 건 희생을 할 각오가 있어야 하는데 나이가 찼으니까 남들 다 하는 결혼이니까 휩쓸려 결혼하는 게 더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친구들은 제가 독신이란 걸 10년이 넘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중 한 명이 아직도 자꾸만 결혼 얘기를 하며 저를 까내리고 심한 말을 해서 대판 싸우고 영 끊었습니다. 친구들 모임 중에 사람은 결혼을 해야 한다. 여자로 태어났으면 결혼하고 아이 낳는 게 소명이다. 특히 아이는 반드시 남자, 여자 둘 다 낳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부입니다. 다시 생각해라. 그러다가 40살 넘기면 정말 못 간다. 지금이 마지막이다. 다른 친구들이 그만하라고 해도 부부가 쌍으로 절해요. 여태까지 웃고 넘겼어요. 정색하면 노처녀 히스테리 부린다는 말 나올까봐 기분 나빠도 늘 참았어요. 40이건 50이건 이미 늦었고 나는 결혼 생각이 전혀 없다. 그리고 내 성격이 누굴 책임지고 그럴 성격이 아닌 거 알잖냐. 한 사람의 인생 망치기 싫다 했더니 그럼 네 성격을 고쳐. 그러니까 네가 결혼을 못하는 거야. 결혼하려면 뭐든 해야지. 라고 합니다. 순간 정말 화가 너무 났어요. 내가 왜? 결혼 생각이 없다니까?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듣니? 누군가에게 피해 안 주려고 내가 알아서 결혼 안 하겠다는데 너한테 이런 말을 들어야 돼? 여태까지 계속 참았는데 니네 부부 정말 예의 없고 답 없는 부부다. 너네 땡땡이한테도 이런 말 하지 마. 그들은 딩크로 살고 있는 부부입니다. 걔네가 왜 오늘 안 나온 줄은 알고 있니? 앞으로 우리도 보고 살지 말자. 하고 나와버렸어요. 얘는 친구들 볼 때 늘 껴있는 부부라 안 볼 수가 없었는데 이젠 정말 한계에 다다랐고 그냥 나머지 친구들만 따로 보고 이 모임엔 안 끼려고요. 참나 사람 사는 삶에 정답이 어디에 있나요? 제가 생각해도요. 이건 지나치는 어지럽입니다. 음. 사람은 자기 가치관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이 안 되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거든요. 두 사람이 결혼해서 아이 한 명도 안 낳아요. 결혼 안 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그건 다른 문제지. 개인의 행복을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관은 다른 문제라고 봐요. 과도하게 오지랖 넓게 뭐 결혼 한 해 만에 결혼해서 자기들이 행복하면 다른 사람도 행복하는 법이 없을 거고 자기 가치관은 결혼이라는 게 또 정년기라는 게 있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정년기란 말이 출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50 넘고 60 넘어서 결혼하면 어때요? 요거는 잘못된 거고요. 만나지 마세요. 맞아요. 그 개인마다 그게 좀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한 재작년쯤에 어느 순간 내가 내 자신과 이제 화해를 하는구나라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그 전에 좀 일찍 결혼했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 어떤 인격이라든가 그런 어떤 성숙도에 맞추어서 이제서 이제 좀 관계라든가 저 스스로하고의 관계조차도 이제 좀 평화로워졌는데 어찌 따지고 보면은 뭐 어른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늦었어라고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사람을 만나거나 하면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일찍 성숙해진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결혼은 각자가 이제 좀 괜찮겠다라고 할 때 좀 하면은 좀 성숙한 그런 결혼 생활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30대 중반인데 여자로 태어났으면 결혼하고 아이 낳는 게 소명이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도대체 뭘죠? 아이 낳으려고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또 그런 데서 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분들도 계시니까 각자의 행복의 맞아요. 근데 크기와 뭐 그쵸. 행복이 다른 형태는 다른 건데 네. 강요하는 게 문제죠. 본인들이 행복하면 그렇게 사시면 되는 거고. 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결혼 생활이나 아이가 있음의 행복을 결혼을 안 했거나 아이가 없는 사람을 이렇게 비난해서 까서 그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게 너무 좀 보여서 저는 네네. 이런 대화를 들을 때마다 좀 슬프더라고요. 오늘 사연 너무 격하게 공감합니다. 그래도 저는 다행스럽게 뭐 주위에서 왜 안 해 뭐 이런저런 이렇게 토를 달고 뭐 부담을 주고 스트레스를 주는 분들은 없어서 네. 그나마 좀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세상이 조금 많이 지나면, 시간이 많이 지나면 어떤 가족 제도나 뭐 이런 것도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뭐 출산율이 낮다 뭐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거는 뭐 또 다른 차원의 얘기인 것 같고, 여기서는 독신주의자라고 당당하게 주장하고 살아가는 것도 아름답고, 뭐 또 독신주의자로 살아가지만 또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걸 다른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그것이 꼭 결혼이라는 제도 안으로 들어갈 필요는 절대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혼 제도라든지 지금 결혼 제도를 중심으로 서 있는 상속세라든지 이런 민법의 상당 부분이 시간이 많이 지나면 바뀔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는 편입니다. 네. 저도 독신주의자였거든요. 네. 근데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에 그럼요. 의해서 결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도 난 독신주의자야 이렇게 일부러 외치실 필요는 없고, 네네. 인연이 없으면 결혼 못 하시는 거고 안 네네. 하시는 거고 네. 이런 부분이라, 다가오는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데 네네. 미리 나 독신이라고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맞아요. 결혼할 사람이 없으면 안 하는 거지요. 네. 그래서 비혼주의자 뭐 그분들의 그런 어떤 결단이라든가 결정은 존중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무슨 주의자라는 타이틀까지 하면서 비혼주의자는 좀 저는 조금 어색하더라고요. 왜 정말 살다가 뒤늦게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뭐 사랑을 하는 거는 뭐 교통사고가 같다고 어느 드라마 작가분께서 쓰셔서 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표현이긴 한데, 언제 어떻게 만날지도 모르니까 마음은 좀 열어놓고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것도 일종의 생활 속 갑질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고 있거나 아직 못한 사람에 대해서 야, 결혼은 해야 되는 거야라고 하면서 자꾸 막 결혼 얘기하는 거, 그리고 아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이를 안 가지고 있는 부부들에게 애는 가져야지, 야, 더 늙으면 애 갖기 힘들어, 막 자꾸 이렇게 참견하고 계속 강요하는 거, 이게 약간 생활 속에 묻어있는 우리들의 갑질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바꿔야 돼. 이런 말은 예의상으로도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아이들을 갖는 게 힘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분들을 생각보다 많이 보니까 어디서 왜 아직 아이를 안 가지세요라는 얘기하는 거는 정말 민폐겠구나라는 맞아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딱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 사회가 조금 더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좋아지려면은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부모님은 어떠세요라고 하는데 상대방은 이 돌아가셨는데요. 그럼 서로 불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과도한 오지랖이 상대와 사람과의 관계를 되게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조국 후보자 얘기도 비슷한 건데요. 사생활을 너무 털어버려. 사실 불필요한 것까지 가져와서 이건 불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나쁜 이미지를 쓰기 위해서 정말 불필요한 것들을 막 갖다 들이대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 보면 사람마다 다 다른 성향이 있지만 최소한 상대방에 대한
그게 아무리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면 이제 곧 명절인데 고향 내려가면 그런 거 있잖아. 너는 왜 결혼 안 하냐부터 시작해서 어느 직장 다니냐, 학생한테는 공부 잘하냐, 어느 대학 다니냐, 무슨 쓸데없는 걸 왜 물어봅니까? 자랑할 만한 거리가 되면 알아서 자랑한다니까요. 맞아요. 어.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관계를 맺을 때 이렇게 굉장히 절친으로 생각을 해도 개인적인 것들을 잘 물어보질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전까지의 관계 맺음을 생각해 보면 사사건건 다 알아야 절친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또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비교를 해 보니까 조심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우리 방송 운영하는 것도 비슷해요. 사적으로 누구 안 만나. 우리 패널도 사적으로 저 만나신 적이 있으세요? 거의 없어요. 뭐 그리고 나서 어떻게 사는지, 결혼을 했는지, 사실은 지금 정명숙님 이야기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지 이런 것들 잘 물어보지 않아요. 네. 필요한 본인이 말을 하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이렇게 사생활은 지켜주면서 쿨하게 일은 일대로 하면 되는데 이게 너무 이제 사람 기분 나쁠 정도로 이제 간섭을 하고 이건 간섭이잖아요. 결혼을 뭐 왜 안 하냐. 이것도 하루 이틀이고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죠. 친구들끼리. 야, 너 결혼해봐. 재밌어 할 수 있는데 만날 때마다 그러면 만나기 싫죠. 너무 사적으로 많이 아는 게 일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는 게 내가 그냥 무슨 일이 있어서 휴가를 내고 집에 일찍 가거나 뭐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사실 뭐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거나 이런 식의 가정사가 있으면 아유 또 애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 사람만이 상상의 나래를 펴가지고 이유를 붙여가지고 또 사회생활 힘들게 하는 뭐 이런 것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너무 사적인 질문들을 맞아요. 당연시하는 문화가 빨리 좀 하나씩 제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뭐 당연히 없어져야 되고, 근데 또 사회적으로는 많이 좀 개선된 면도 조금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지금 사연 보내주신 것처럼 이제 친한 사이의 모임, 그죠? 뭐 동창이라든지 뭐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친분을 뭐 이렇게 매개로 뭐 이렇게 도와주는 척하면서 그 임진님 표현에 의하면 갑질하는 거 정말 상처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뭐 좀 얘기했습니다만 설인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설이 아니 설도 곧 오죠. 감사합니다. 네. 네. 추석입니다. 추석이 네. 먼저 오고 설이 곧 옵니다. 네. 네. 추석에 그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 과도하게 어떤 뭐 우리는 행복해라고 하는 거를 상대를 이렇게 공격하는 식으로 하시면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친해지면 개인적으로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궁금증이 많은 편인데 저도 조심을 합니다만 그래도 사람이니까 호기심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친해지고 싶고 한데 그 태도가 이게 나는 이렇게 행복하니까 너는 뭐가 없어서 불행하지라는 식의 자꾸 이게 뉘앙스로 받아들여지니까 그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를 걱정해 주거나 나는 이런데 넌 이렇게 살아서 넌 이렇게 살아서 또 좋겠구나, 좋은 점도 있겠구나, 서로 이런 걸 교류하려고 하는 거면은 정말 행복하죠. 대화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나는 애가 있어서 뭐 나는 남자아이가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들어가면 싸움이 되죠. 결국은 사람이니까 감정이 상하니까. 네. 참 어렵네요. 오늘 이야기 본질로 한번 가보면은 네. 결혼에 대한 생각들은 대치고 어떠세요? 그냥 드러나 봅시다. 시간 좀 남았는데. 결혼은 그냥 본인이 정말 하고 싶으면 하고 저는 안 해도 상관이 없고 그냥 동거하는 식으로 계속 살아도 되고 굳이 결혼의 제도에 안 묶여 있어도 된다라는 주의. 그래 아주. 네, 저는 결혼을 꼭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안 가지고 있었고요. 근데 만약에 결혼을 해야 된다고 치면 저는 상대를 굉장히 좀 엄격하게 좀 골라야 된다 이런 주의긴 하거든요. 뭐 가치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면 왜 그때 너무 완고하게 생각을 했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 사람이 나중에 아기 아빠가 됐을 때 것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사람을 살핀다는 게 지금 생각하니까는 조금 왜 그렇게 막혔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생각해도 좀 일찍 했으면은 좀 힘들었겠다. 왜냐하면 제 성격 자체가 되게 좀 완고한 면이 있었고 굉장히 보수적이고 이제 조금 열린 거는 이제 이후에 그렇게 열렸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그나마 좀 낫지. 그 전에 했었으면 그래 어쩌면 사람은 그래서 때가 있는지도 몰라. 왜냐하면 성숙해지는 단계는 다 다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에야 비로소
이제 내가 좀 나답게 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사느냐, 아니면 내가 내 행복을 위해 사느냐, 네. 이것도 가치관의 네, 차이라고 네. 생각하는데 네, 네. 커트님은 뭐 결혼하셨죠? 네, 뭐 저는 비혼주의자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니, 그러니까 제일 얄미워. 아니 여기 잘 아까 음. 대화 중에 저희 나왔는데 독신주의자라고 해서 내가 혼자 사는 건 아니고 저는 연애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 많이 하시고 연애 많이 하시고 결혼 하고 이제 그래도 내가 이 사람이랑 정말 사랑해서 어떤 결혼이라는 제도가 필요하다 하면은 그때 결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결혼을 출산을 위해서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7, 80 먹어도 할 수 네. 있으면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이제 좀 보면은 동생들이 먼저 결혼한다고 서둘러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있죠. 근데 너무 급하게 하니까 나중에 결과가 좀 안 좋아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 전혀 없이 자기한테 맞춰서 가는 게 좋습니다. 제가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역사적 명언으로 남았지. 결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해 보이죠. 무슨 말이냐면 자격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려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마음속의 어떤 다짐과 자격 조건과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 능력과 이런 것들이 맞아요. 필요하다 이런 네.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게 말처럼 뭐 운이 좋아가지고 정말 좋은 배우자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 후회하게 만들면 결혼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여러 가지 일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일단 배우자의 죽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부모 형제들의 죽음 또는 이혼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후회할 일을 하기 전에 신중해질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결혼이라는 제도보다는 가족의 다양한 형태를 조금 보장해주고 네. 미비한 부분, 법적으로 보장 못 받는 부분에 대한 보완 작업을 해주고 그리고 다양한 그런 가족의 형태에서 아이를 입양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조금 넓게 고민을 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좀 얘기를 나눠보면 40대나 50대 이제 얘기를 보면은 조금 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했으면 어땠을까? 자기의 인생들이 지금은 좀 다르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혼 제도 자체에 대해서 조금 이제 회의적인 그런 생각들을 좀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 한 번뿐인 인생을 사니까 이제 결혼하고 나서 주부로서의 삶이 아닌 다른 개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아쉬움들이 좀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다른 영화 방송에서요 그런 네.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인생의 목표가 사랑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또 다른 가치관들이 있어요. 기준이 사랑이다 보니까 결혼해서 배우자한테 실망하고 이번 생은 망했어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오직 목적이 사랑이다 이런 관점을 버리고 나면 굉장히 인생이 더 풍요로워지더라고요. 맞아요. 쉽게 표현하면 그 목적만으로 사는 건 좀 이상하다. 네. 어떻게 보면. 자,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오직 공감표 시간이 이분의 열정적인 공감을 해드린 것 같아서 네.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 새날 한나인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선일보서 전주 박정희까지 일본 놈의 충성스런 앞잡이일 때 동상 걸린 손가락을 잘라내가며 해방을 위해 싸웠던 건 백성들이다. 쌀원인 전두환과 득돌만이들 5060의 부기영화 대물림할 때 잡혀가고 죽어가고 고문당하며 민주를 위해 싸웠던 건 국민들이다. 신일과 친미로 배불리는 매국노들 여의도에 또아리 들고 갈수록 적반하장 우한무치 지랄 예고